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정은은 어디로 튈 것인가? 여기서 튄다고 하는 것은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비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그럴 때 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일단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 중 미국은 이란을 침공할 것인가에서 테헤란이 이라크에게 공습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습은 안 당했는데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118대를 맞은 적은 있습니다. 정확히는 스커드 미사일이 이라크군 모델인 알후세인 미사일이었죠. 당시에 422명이 죽고 1579명이 부상을 입었고 100만 명 정도가 시외곽으로 대피했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그 미사일에 실려 있을까봐 겁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6.25 때 평양이 파괴된 정도보다는 훨씬 미약할 테니 새로 벙커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여전히 이란 장성들은 미국 크루즈 미사일과 벙커버스터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라서 영상의 요점이 바뀌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김정은의 상황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25일 오전 6시 55분께 태국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람차방항에 정박 중이던 고려 해운 소속 16,000톤급 컨테이너선 KMTC 홍콩호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방콕 포스트 신문이죠.는 진화 작업에 나섰던 항만 근로자 40명 내지 50명이 피부 화상이나 눈의 염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항만이 위치한 존부리주는 위험지대로 선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굉음과 함께 컨테이너가 폭발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수차례 큰 폭발이 뒤따랐고 하얀 고무 부스러기가 주변에 흩어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화재 발생 9시간여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컨테이너를 모아둔 선박 내 격실 등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터졌어요.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게 미사일 연료를 공급하려다가 이를 포착한 CIA 혹은 모사드에 의해 저지당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매제인 우인학이 북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김여정이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남편을 찾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 상황은 김여정이 살아있더라도 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김여정이 죽으면 김정은이 우인학을 놔둘까 생각해보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습니다. 처형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인학은 김일성 때 재학 시절 김여정과 연애를 하며 김여정을 필로폰 중독으로 이끈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김여정이 먼저 좋다고 쫓아다녔다고 하는 거 보니 북한 기준에선 나름 훈남인 모양인데 사진은 못 찾겠네요. 그리고 김여정이 그 몸 상태로 임신을 총 3번이나 했습니다. 밝혀진 것만 3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일 수도 5번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유산하고 한 번은 출산했는데 3번째 임신에서 애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가 나오는 게 전혀 없네요. 김여정이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극심한 식욕부진으로 인해 영양 부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또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필로폰을 갖다 계속 하게 되면 태아에게 뭐 어떤 영향이 가겠죠. 하다못해 술을 갖다 마셔도 그러니까 여자들 보통 그냥 심하게 마시지 않는 정도로 마셔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 뭐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필로폰인데 평창 방문 때 이미 임신 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닥터 B의 의견으로는 고혈압 가계력이 있으며 필로폰 중독 상태인데 임신을 3번 했으면 나이가 31살에 뇌출혈을 일으켰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긴 저도 주변에서 고혈압이 없었는데 출산 2번 하고 고혈압 때문에 약 먹게 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걸 생각하면 뇌출혈로 인해 뇌사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문에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것과 음식을 먹었는데 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고 나오지 토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토하면 토했다고 말이 나왔을 겁니다. 이미 닥터 B가 거론했는데 뇌사가 아니라면 영양분을 소화기를 통해 섭취하게 하는 건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토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찝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한국 측에서 이걸 뭐 불상에 발사체 해가지고 뭐 진짜 불상으로 그 패러디한 그런 것도 나오고 탄도미사일을 갖다 단도미사일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패러디 나오고 많았죠. 자, 김정은의 최근 대외 일정이 전무합니다. 사견입니다만 이번에 김여정이 사망하면 김정은이 받을 충격이 생모인 고영희의 사망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제가 사망하면인데 이미 뇌사 상태라면 충격은 이미 받고 있겠죠. 그래도 뭐 아직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면 희망을 조금은 가지고 있을 때고요. 트럼프가 최근 며칠간 김정은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발을 사는 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쏜 거 보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그러냐는 식이죠. 그 민주당 의원들이. 김여정이 뇌사 상태라면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심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 트럼프가 알고 있다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김정은보다 문재인이 훨씬 더 혐오스러운 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김정은은 동정심이 들게 할 여지가 있어요. 뭐 어쩌다가 몸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된 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량이 딸리지만 김씨 왕조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선거라는 절차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국민들을 태연하게 속이고 우기고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고 그에 반해 문재인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니 말이죠. 김정은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봐야죠. 다만 김정은이 동정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과 그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의 문제는 완전 별개이므로 이 부분은 확실히 분리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정할 여지 있다고 해가지고 방심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폭주하게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김정은의 폭주는 여러 방향으로 갈 겁니다. 보다 파괴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방향은 자기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전에 김정은이 26시간 연속으로 꼬냑을 들이켰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요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전히 폭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여정의 심장이 아직 정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우인학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김여정이 필로폰을 시작한 게 우인학으로 인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쫓아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가만 되겠습니까? 우인학과 더불어 그 뽕 친구들도 같이 골로 가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가 먼저 죽느냐 아니면 김정은이 먼저 죽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의 앙심의 화살이 또 누구를 향하겠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이제 두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노이에서 김정은 남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트럼프 혹은 볼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볼턴은 좀 대통령이 아니고 좀 급수가 낮잖아요. 다른 하나는 멍청하게 트럼프의 수에 노란한 문재인일 겁니다. 사실 속임수는 문재인이 먼저 걸었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 김정은과 문재인을 속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던 전 유엔 대표 한성열, 이 사람은 트럼프의 저서를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대통령 출마 선언하기 이전에 트럼프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갖다 노동교화소로 보냈어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더 잘났어? 이게 김정은의 한계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성열 말을 안 들었던가? 문재인은 최근에 극렬 반미 분자인 박선원을 국방차관에 임명하려다가 기존 국방차관, 서주석이죠. 이 사람보다 덜 반미적인 직업 관료를 신임 국방차관에 임명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후 중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1년 근무한 것 외에 줄곧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직업 관료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걸 의미하는데 김정은이 한완상, 박성준 등 극렬 종김 원로들을 통해 문재인을 통제하는 힘이 약화된 걸 보여준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친문들의 금전적 탐욕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향 성향이죠.
돈을 좋아해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환장하는 수준인데다가 이 자들은 애들은 꼭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이 아니라면 국제학교라도 보내는 식인 경우가 많고요. 다른 것 걱정도 있지만 이제 원화의 가치가 매일매일 너무나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박선원을 임명하는 건 불길에 휘발유 붓는 수준이 되니 미국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자들이 민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한완상이나 박성준 자녀들이 미국에서 전문대학교 다녔고 한완상 사위 중에 미국인도 있습니다. 한완상은 자기 컬럼에서 딸이 미국에서 좋은 학교들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까지 쓴 거 보니까 여간 가소로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이에요. 이러니 반미 친북 친중으로 대동 단결이 될 듯해도 결정적 순간에 영이 안 서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강한 배금주의성과 미국 지향성이 뒤범벅이 되어 교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달 동안 거침없이 올라가기만 하던 환율이 원화가 한 달 동안 거침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환율이 신임 국방차관 지명자 발표 하루 전부터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일당은 지들의 정책이 국가 경제에 해악을 줄 것 정도는 예측했지만 지금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될 것은 예측 못해서 상황이 이 정도로 진전되니 적잖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하긴 이러니 반일팔이 실컷 하다가 아베 바짓단 잡고 일본 엔화 한국 원화 통화 스와핑 해달라고 매달리고 퇴짜만 맞고 있는 중이죠. 해주겠습니까? 일본 엔화는 세계적 안전자산이고 한국 원화는 세계적 위험자산이에요. 상대편 속은 있는 대로 다 긁어버리고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하여튼 정신이 엄청나게 분열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을 아직도 지지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 김정은은 우라가 머리끝에서 터져서 뭐라도 해야 할 텐데 북한 국내에서는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이제는 인재풀이 너무 빈약해져서 도대체 돌아가질 않으니 숙청에도 한계가 있고 미사일이라도 쏘고 속 시원하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미사일 연료는 오지도 않고 도대체 분을 어디에 풀지를 몰라서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사일을 남한에 대고 쏠 수도 있고 글쎄요. 그런데 연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G20이 개최되는 오사카에서 트럼프를 시해하려 할 수도 있고 문재인 시켜서 트럼프에게 방한을 하도록 애걸해서 한국에 오면 시해를 하려 할 수도 있고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